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사에서 파생된 품사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동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품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타이틀에도 제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적어놨고 이 밑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진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라고 할 때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사실은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겹쳐진 형태였어야 해요. 근데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제가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태를 좀 구체화시켜서 나타낸 게 이 도표예요. 이 도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동사고요. 동사 부분에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라서 그래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그리고 좌측은 조동사 자리입니다. 우측은 준동사 자리예요. 이 준동사가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 형태가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는 형태예요. 여기 준동사 자리에는 타임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ed가 붙는 형태,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형태, 그리고 동사 앞에 to가 붙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준동사 부분은 형용사로 사용될 때 의미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동사 부분에서 일반 동사 자리에 제가 동사 보이를 넣었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사 do로 나타냅니다. do, does, did.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도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동사 보일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국어로 끓다, 끓이다는 영어로 boil 또는 boils라고 합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는 boil, 단수일 때는 boils 이렇게 쓰는데 타임라인에서 세로선에 있는 여러 개의 동사 형태는 한국어로는 차이가 없어요. 영어는 수에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현재 시제에 s를 쓸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끓였다 라고 하면 일상시읒 받침 과거를 나타내죠. 같은 기능으로서 영어에서 이렇게 ed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측 준동사 파트를 보면 한국어로 끓인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니은 받침. 근데 끓인 물이라고 했을 때 말할 시점 기준으로 과거에 어떻게 한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과거 자리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한국어로 니은 받침은 영어에서 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 과거 시제도 ed, 그리고 여기 준동사도 ed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순, 품사, 동사의 형식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쉽게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은 끓는 중인이에요. 끓는 중인 물, 끓는 물이라고 하면 말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고 이 선의 느낌은 in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끓일입니다. 끓일 물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미래에 뭐뭐 할 이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미래 방향, 방향성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영어에서 to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준동사 설명을 위해서 비동사랑 동사 to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비동사랑 이 동사 to가 불규칙 동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불규칙 동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비동사 이야기부터 할게요. am, is, are은 타임라인에서 중간에 있죠. 현재 시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m은 주어가 I일 때 사용할 수 있고 is는 주어가 단수일 때, are은 주어가 복수일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am, is, are이 시제도 나타내고 있고 주어의 수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was하고 were도 같아요. 타임라인 좌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일 때는 was, 복수일 때는 were이에요. was, were도 시제와 주어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와 주어의 수를 나타내지 않은 형태의 비동사는 우리가 be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그룹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비동사의 이 준동사 형태 같은 경우는 이 ing와 to가 붙는 형태는 동사 be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 be 앞에 to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ed가 붙는 경우는
be 뒤에 ed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대신 been이라는 형태로 사용돼요. 동사 do도 그래요. ing가 붙는 경우는 do 뒤에, 그리고 to가 붙는 경우는 do 앞에 이렇게 그냥 붙이면 돼요. 근데 ed가 붙는 경우는 do 뒤에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done이라는 형태로 사용돼요. 원래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이런 느낌을 살리는데 이 ed가 붙지 않는 형태를 우리는 불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먹다, eat으로 하자면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동사의 6단 변화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하는 eat, ate, eaten은 이 부분을 나타내요. 근데 저는 6단 변화라고 해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동사 도표가 있을 때 it으로 계속 해볼까요? eat, eats, ate, eaten, eating, to ea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eat에서 파생될 수 있는 준동사도 이렇게 3개가 있고 동사 형태도 이렇게 2개가 더 있는데 이걸 우리가 3단 변화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형태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암기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인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수 형태는 동사 원형에 그냥 s 붙는 형태고, 그리고 ing는 동사 원형 형태에서 그냥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고, to 부정사 형태는 동사 원형 앞에 to 붙이는 형태라서 외울 게 아니긴 한데 이렇게 3단 변화로만 암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동사로 사용되는 과거 시제랑 그리고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되는 과거 분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과거 분사를 우리가 영어 문법 설명할 때 쉽게 pp라고 하는데 그냥 수동태에 사용하고 완료 형태에서 have pp 또는 have been pp에서 사용하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3단 변화를 이렇게 6단 변화 6개의 형태를 동시에 그룹으로 인지하셔서 이 과거 분사를 단순하게 수동태나 완료 쓸 때 쓰는 거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현재 분사 ing 붙는 거, to 부정사 to 붙는 거와 하나의 그룹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고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3개를 외우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뒤에 s 붙는 형태를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쓸 때나 말할 때나 주어가 단수일 때 현재 시제 뒤에 s 붙이는 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이유로 불규칙 동사 3단 변화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시고 이 3개가 이 형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도 함께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아시고 이 부분은 동사로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은 준동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는 경우는 영어 문장에서 3가지 품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 시제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문법용어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경우도 3가지 품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우리는 이거를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문법용어로.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부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 to가 붙는 경우도 3가지 품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to 부정사의 문법 용어는 좀 더 직관적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려드리면 좀 암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예문도 넣어봤어요. 이것도 뭐가 잔뜩 있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동사 뒤에 ed 붙는 경우 동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문 이렇게 넣었고,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경우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예문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는 동사 앞에 to가 붙는 경우, 이것도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ed 붙는 경우부터 볼게요. 동사로 사용된 경우, 나 물 끓였어요. 끓였대요. 누가? 내가. 뭐를? 물을.
끓여에서 여기 쌍시옷 보이시죠? ed 붙여야겠다 동사에.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boiled wat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나 끓인 물 사용했어요. 사용했대요. 누가? 내가. 뭐를? 물은 물인데 끓인 물 사용했대요. 자, 여기서도 쌍시옷도 보이고 니은 받침도 보여요. 둘 다 ed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used boiled wat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ed는 동사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ed는 형용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낡은 신발의 밑창에 구멍이 났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구멍이 났습니다인데 영어로는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 쓸 거예요. 자, 근데 신발에 구멍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죠. 원래는 없는데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이해를 하면 원래 구멍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ed 붙일 거예요. 뭐가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낡은 신발이. 뭐를? 구멍을. 어디에? 밑창에. 이런 형식으로 영어 문장으로 쓰면 The worn shoes had holes in the sol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worn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면 형용사로 다른 또는 낡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파생됐냐면 동사 wear에서 파생된 거예요. wear은 일반적으로 뭐 옷, 입다, 착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규칙이에요. wore 같은 경우는 입었다가 되겠죠. 그리고 worn 같은 경우는 입힌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형용사가 입힌 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낡은 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 입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닳고 낡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 뜻을 보시면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로 사용된 형태의 예문입니다. 그녀는 긴 여행으로 지친 채로 걸었습니다. 걸었대요. 누가? 그녀가. 긴 여행으로 지친 채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부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She walked one from the long journe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one이랑 같은 형태인데 하나는 형용사로 하나는 부사로 사용된 거죠.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우리 아직 분사구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은 동사 뒤에 ing가 붙었는데 명사로 사용된 형태의 예문입니다. 자, 물 끓이기는 라면 끓이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가? 물을 끓이는 것이. 뭐라고? 첫 번째 단계래요. 첫 번째 단계긴 한데 뭐의 첫 번째 단계라고? 라면 끓이는 것의. 이거 영어로 바꾸면 boiling water is the first step to cook instant noodl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을 끓이다는 boil water예요. 근데 물을 끓이는 것은 명사의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의 예문입니다. 컵라면에 끓는 물 넣어. 명령문이죠. 주어 you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물은 물인데 끓는 물 넣으래요. 끓고 있는 물 ing 써야겠죠. 어디에? 컵라면에. 장소 부사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add boiling water 어디에? into the cup noodl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웃고 있는 아이가 문에서 우리를 반겼습니다. 반겼대요. 누가? 아이긴 아이인데 웃고 있는 중인 아이가. 누구를? 우리를. 어디서? 문에서. 이거 영어로 바꾸면 the smiling child greeted us at the doo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웃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ing 이렇게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은 ing가 부사로 사용된 경우 그가 군중을 향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을 흔들었대요. 누가? 그 사람이. 군중을 향해 웃으면서. 손 흔든 거랑 군중을 향해서 웃는 거랑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ing를 활용해서 부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He waved smiling at the crow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라면 he waved his hands 해도 되고 hand 하나를 흔들었으면 hand 두 개를 흔들었으면 hands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도 smiling 위에도 smiling인데 하나는 형용사로 사용됐고 또 하나는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분사 구문에 해당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직 자세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 안 가시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은 동사 앞에 to가 붙는 경우인데 명사로 사용되는 예문입니다. 내 목표는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뭐뭐입니다. 뭐가? 내 목표가 뭐 하는 거라고? 책을 출판하는 거라고.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goal
is to publish a boo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뭔가 미래 방향, 방향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ing 대신에 to를 사용해서 명사화시킨 형태입니다. 그 다음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내가 너한테 읽을 책 줄게. 누가? 내가. 누구한테? 너한테. 뭐를? 책은 책인데 읽을 책이래요. 여기 밑에 리을받침 미래 방향, 방향성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ll give you a book to rea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to 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우리 강아지가 날 잡기 위해 빨리 달렸다. 달렸대요. 누가?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빨리. 왜? 날 잡기 위해. 목적도로 간 거예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dog ran fast to catch m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된 준동사가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동사가 이렇게 6개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뭐가 편해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겹쳐진 도표를 그리고 동사 is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It, it's, ate, eaten, eating, to eat. 저렇게 먹다, 먹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 is은 동사로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준동사로서 또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영어 문장에서 it, it를 보면 우리가 먹다, 먹는다 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ate를 보면 먹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aten 이라는 형태는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먹힌 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사로는 먹힌 채로 일 수도 있고 먹혀서 일 수도 있고 먹힌 후에 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사로 사용될 때는 왜 의미가 여러 가지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분사구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 eating 이라는 형태를 보면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명사로 인지할 때는 먹는 것 또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형용사는 먹는 중인으로 인지하시면 되고 부사로 사용될 때는 먹으면서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to 부정사로 사용될 때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부사에 대해 설명이 좀 길어서 이걸 붙일게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먹는 거이지만 ing가 붙을 때는 행위를 강조하는 느낌, 그리고 to가 붙을 때는 미래 방향, 방향성을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먹을로 이해하시면 되고 부사로 사용될 때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목적이에요. 먹기 위해 또는 먹기엔 또는 먹기에 정도예요. 자, 이 2개는 예문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먹기엔으로 해석할 때는 언제 쓸 수 있냐면 I am too full. 나 너무 배불러요. To eat more. 더 먹기엔. 이거 성분으로 나누면 I am too full. 뭐뭐 하기에 to eat more.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 형용사 full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o가 붙은 거고 너무 과하게 라는 느낌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 to 부정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 사용되는데 한국말로는 먹기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먹기에 라고 해석해야 되는 예문은 I am hungry. 나 배고파요. enough. 충분히 배고픕니다.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to eat all of them. 그거 다 먹기에 충분하대요. 자, 여기서 사용된 enough는 충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배고프대요. 뭐 하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이 enough에 대해서. 그래서 부사로 사용됐고 한국어로는 이제 먹기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가 6개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동사에서 파생된 3개의 준동사가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영어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동사가 사용되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감 잡는 게 좀 쉬워집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 준동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